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10월의 첫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4, 4분기의 시작을 알리는 10월이기도 합니다. 지난 9월에 워낙에 지수가 반등을 하지 못하고 답답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10월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4, 4분기에는 영업이익도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함께 공존하며 10월을 맞이했습니다. 장 초반에 반등하는가 싶었던 시장이 지금은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특히나 코스닥의 낙폭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전기전자 업종, 운송장비, 제약바이오 업종 모두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춘절을 맞이해서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면세점이나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일제히 반등폭이 나오고 있고요. 반등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보험주들 지난주에 이어서 지속적 상승입니다. 코스닥이 지금 좀 문제입니다.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낙폭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어떤 한 종목을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대다수의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5% 내외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 자체가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터 종목들만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주말 사이에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 큰 변화가 없었고요. 큰 변화를 한 가지 꼽자면 미국과 캐나다 간의 나프타 협상이 극적 타결됐다, 이 정도일 겁니다. 이후에는 변한 것들이 없는데 우리 시장에는 다시금 눌리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0월의 첫 거래일 그리고 이후의 장들은 어떤 대응 방향성이 필요할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하나하나 잡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또 5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지난해보다는 줄었습니다. 지난달 수입도 408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1% 줄며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고요. 우려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업일수를 감안하더라도 수입이 감소한 것은 국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신호일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내수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부정적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기업경기실사지수 BSI 조사에서 이번 달 전망치는 97.3포인트를 기록하며 지난달 92.3포인트보다 상승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실적 악화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침체했던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 뉴욕에서 엿새째 일정을 소화했지만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리 외무상은 숙소인 힐튼 유엔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 측 경호를 받으며 모초로 이동했다. 2시간 반 뒤 복귀했지만 오갈 때 모두 북미 협상 등에 대한 질문에는 입을 닫았습니다. 리 외무상은 전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미 간 신뢰를 강조하면서도 종전선언을 비롯한 미국의 대응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철도, 도로 현대화에 드는 비용과 관련해 통일부는 구체적인 비용 추계는 현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아직 공동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고 유엔사 협의 등을 통해 현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증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2336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6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0.3% 하락 추세인데요.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49부터 2333까지 빠져내려갔고요. 현재 포인트도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장 초반에 잠깐 반등, 이후에는 계속해서 파란불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1274억 원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에 1063억 원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주 후반에 강하게 팔던 외국인들 오늘도 계속해서 매도 물량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락하고 SK하이닉스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상승 하락폭이 크진 않고요. 셀트리온이 2%대의 조정,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대의 조정이 나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 그리고 삼성물산, 네이버는 보합 혹은 하락 쪽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LG화학과 포스코가 올라가는데 상승폭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KB금융과 신한지주 올라가는데요. 금융주들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LG생건 오늘 4%가 넘는 급등인데요. 일단 중국 관련 소비주들 오늘 좋은 흐름 전체적으로 가져간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2%대의 하락, 현대모비스가 낙폭이 큽니다. 3.51% 빠집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15포인트대까지 빨려 내려갑니다. 장중에 1%의 하락도 오늘 기록이 됐는데요.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824부터 813까지 빠졌던 순간이 오늘 장중에 1%가 넘게 하락했던 구간이고요.
현재는 낙폭을 한 저점 대비 2포인트 정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이 1220억 원 삽니다. 하지만 기관 외국인 팔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볼 때 양시장 모두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은 모두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826억 원 파는 가운데 금융투자만 소폭 삽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SK어, 신라젠, HLB, 포스코핀텍까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엔터주인 CJ ENM만 3.35%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주들 오늘 전체적으로 조정 나오는 가운데 엔터주들은 괜찮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만 1.21% 올라가고 코오롱 티슈진 낙폭이 무려 4%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펄어비스는 보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빠집니다. 특히나 제넥신 10만원도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소폭 반등합니다. 1111원대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장 초반에 잠깐 빨간불 보여주고 양시장 모두 빠지고 있고요. 특히나 코스피가 계속해서 주춤한 상황인데 이유를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외국인 수급 부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증시가 좀 그래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오늘 장중 미국 선물지수는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은 현선물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출회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그랬고 오늘에도 그랬고요. 그 이유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중국 A주가, 그러니까 중국 본토지수가 MSCI 신흥국지수에 편입되는 비중이 올해는 5%에서 내년에는 20%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제기된 상황이고요. 이게 무엇이 문제냐면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국 증시가 MSCI 이머징 지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중국 본토지수가 MSCI 이머징 지수에 100% 편입돼야 되는데, 당초 예상했던 스케줄보다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들이 외국인 수급을 좀 위축시키는 변수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선, 1110원 선에 머물러 있으면서 좀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좀 차익 실현 심리가 커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올해 7월부터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은 1110원에서 1135원 박스권을 이어왔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1110원 선에서는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라는 심리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는 최근 2300포인트에서 단순히 2350포인트 수준까지 반등을 좀 강하게 전개되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차익 실현 심리가 커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외 이슈,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율 변수, 그리고 차익 실현 심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며 코스피 시장은 좀 제한적인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장이 내수주가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오늘 하락장에서도 지금 훨훨 날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 꼽아보면 사실 중국 쪽 소비 판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일단 대외 불확실성이 좀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노출도가 낮은 내수주에 좀 관심이 점차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 내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가 높습니다. 반면에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비 상대 강도가 2016년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추가적으로 시장을 아웃퍼포밍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내수주에 좀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좀 최근 단기 업황이라든지 기대감들이 좀 커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국내 소비 내수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부진했던 소비심리 지표가 반등을 했는데요. 한 달 만에 100선을 넘어서면서, 그러니까 기준선 100을 넘어서면서 가격 메리트, 그에 따른 반등 탄력, 여기다가 내수 부양 정책 기대감이 남아있다는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좀 반등 시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소비주들은 최근 반등 탄력을 좀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국경절 그리고 11월 11일에는 광군제라는 빼빼로데이라고 하죠. 광군제가 예정돼 있어서 지금부터 연말까지 미국으로 이어지는 소비 시즌에 돌입한다는 점들이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반등 시도에 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은 계속적으로 내수 부양을 활성화하려는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 시장이 잘 가는 국가들을 본다 하더라도 인도, 일본과 같이 내수 비중이 높은, 특히 내수주들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감안해 봤을 때 아마도 국내 증시 그동안 소비 심리 지표가 하락하는 데 따른 약세압력을 받아왔던 국내 증시도 소비주들이 좀 반등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고, 최근 이슈나 모멘텀이 가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코스피가 2300선을 깨지만 않는다면 2400선 초반까지 연장 가능성, 반등 연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3, 4분기 실적 시즌에 좀 주목해봐야 할 업종으로는 가격,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고, 그리고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이익 모멘텀이 강한 업종들을 좀 교집합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은행, IT 하드웨어, IT 가전, 조선, 중국 소비주들이 있고요. 이들 업종들은 가격, 밸류에이션 매력, 그리고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남아있다는 점들에 있어서 단기 반등 시도에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3, 4분기 실적 시즌 이후 좀 길게 봤을 때는 배당주 내수주 중심의 안정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들 업종 좀 안전한 선택을 하자라는 것보다는 코스피가 추가 상승할 때마다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려가고 분할 매수하신 전략이 아마도 좀 더 유효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장기적으로는 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가운데 3, 4분기 실적 시즌에 좀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은행, IT 하드웨어, IT 가전, 조선, 중국 소비주에 관심을 높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포트폴리오는 아직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될 때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명절 잘 보내셨고요. 네. 예, 10월 첫날 또 이제 소장님과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 미국, 캐나다 얘기부터 출발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프타 협상 뭐 어떻게 되냐 말 많았는데 극적 네. 타결됐다라고 하는데 예. 어떻게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이 관점은 또. 극적 타결 맞네요. 예. 뭐 시한이 9월 30일, 우리가 10월 1일이고 지금 시차 때문에 거기도 지금 이제 10월 1일로 거의 접어들 텐데. 예. 한밤중에까지 그렇게 타결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아직까지 우리 국내 기사를 보시더라도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 어떤 뭐 관련한 기사를 보더라도 그냥 뭐 타결됐구나의 정도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라는 것이 뭐 제한적이죠. 그렇죠. 한 가지 뭐 분명한 거는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사회 시간에 외우는 게 달라졌네요. 나프타. 노스 아메리카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의 약자였지만 예. 이제 뭐 USMCA네요. US는 앞에 US는 미국이고요. M 멕시코 그리고 C 캐나다 그리고 어그리먼트 해가지고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이렇게 했는데 뭐 쓸데없는 얘기만 합니다. 관련한 뉴스 기사 보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라 했더니만 그걸 갖다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라고 써라 기레기야 뭐 이런 댓글이 올라오던데요. 그게 그러려면은 아예 US CMA가 돼야 되는데 제대로 쓴 기자 보고 기레기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 댓글 문화 좀 생각해 볼 만한 그게 있고 예. 이렇게도 봅니다. 어쨌거나 뭐 저렇게까지 갔다는 것은 캐나다 입장에서는 흔쾌히 받아들이기에는 힘든 조건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간 이유가 그거죠. 그거겠죠. 예. 그런 상황이고 어쨌거나 뭐 캐나다도 미국의 중국 다음으로 교역량이 많은 국가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뭐 큰 흐름은 자질구레한 거는 정리하겠다. 자질구레한 거는 정리하고 중국과의 싸움에 한번
이렇게 집중해 보겠다. 뭐 이런 식의 흐름으로 한번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제 차차 후속 보도가 나오겠죠. 지금 그걸 갖다가 누가 다 까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아직까지는 뭐 비준 서명 한 겁니까 지금? 한글로 나와 있네요. 다 거기까지는 네. 했으니까 네. 뭐 이제 상세 내역들이 오늘 저녁쯤이면 쭉 이제 나오겠죠. 또 브리핑이 나올 테니까 그걸 보면서 다음 주쯤에 저희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시죠. 좋을 것 같고 일단 됐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체크하기 위해서 속보식으로 전해드린 거고요. 한 가지 한다면 하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대통령.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그 뚝심 하나만큼은 이분이 진짜 뭐 어떻게든지 한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봤어요. 동네 그 힘세고 이렇게 힘센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면 그 애들이 그냥 끌려가잖아요. 좀 무섭긴 해요. 무섭긴 예. 하죠. 네.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죠. 예, 아무튼 간에 뭐 지금 10월 첫째 날인데 일단 뭐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나프타 협상이. 뭐 협상 결렬보다는 차라리 요게 낫죠. 예, 하나씩 정리되는 게 낫죠. 예, 네. 뭐 어느 정도의 득실이 있는지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10월 1일입니다. 10월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4, 4분기가 시작이 됐다는 거고요. 그동안에 올해 우리 시장이 워낙에 어려웠기 때문에 3분기 어닝 시즌이 좀 괜찮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오늘 기사에 속속 나오고 네. 있는데 10월은 어떻게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글쎄요. 뭐 이제 실적이 나왔을 때의 시장의 반응이 이제 궁금하고 네. 우리 시장이 우리 자체적인 펀더멘탈이나 실적 뭐 이런 것보다는 외부 변수에 흔들리고 예. 수급 측면에서는 결국 또 외국 자본, 외국인들이 사주느냐 마느냐에 많이 좌우되는 시장. 그 기본적인 그러한 어떤 우리 한국 증시의 체질은 뭐 변화가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으면 뭐 증시 좋아질 것 같아요라고 감히 뭐 전망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국면이고요. 결국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죠.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지금 기술적으로는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데 우선 코스피 보시면은 금년 초 이렇게 급락 이후에 이렇게 조정하다가 251선, 즉 1년 평균치가 깨지면서 훅 급락이 왔는데 예. 좀 다지는 양상이었고 올라왔습니다만 지금 이 선, 결국 이 검은색 이동평균선 121선이죠. 그거 뚫지 못하죠. 예, 이게 아까 앞선 코너에서 말씀하셨던 거 이 코스피 2360 근처입니다. 예.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고점끼리 연결한 하락 추세선하고도 맞물리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지금 이제 박스권 장에서 상당히 파워풀한 지표인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쪽에서 위로 돌아줘야만 이게 한번 단기적으로라도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예. 신호인데 지금 좀 위쪽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보시면은 121선 저항 여기에서 지금 몇 차례 부딪힌 다음에 지금 조금 음봉이 나오고 있는 예. 국면이죠. 그래서 지금 뭐 결국은 실적들 나온 다음에 이 121선 저항 열리면은 이 장 그렇게 해서 또 우하향하고 있는 추세선도 딛고 올라가는 그런 장이라면은 뭐 참 사연도 많았고 여러 가지 힘겨웠던 2018년 마지막 4분기에 좀 좋은 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계속 저것이 저항으로 작용한다면은 뭐 4분기도 지지부진한 장에서 또 그나마 갈론만 찾아야 되는 좀 답답한 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장 어려운데 뭐가 갈지 찾는 게 그게 사실 제일 어려운 시장인데. 차라리 그래서 그냥 저 주식 사주세요 해갖고 그냥 시장 전체를 사버리는 그런 때가 좋은 거죠. 그쵸. 아니면은 하다못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단순히 돈을 번다는 차원이면 이거 진짜 폭락장이다. 이거는 무조건 하방 배팅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하는 게 확연하게 보이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하니까 어려운 국면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4, 4분기에 이제 3분기 실적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어떻게 될지 네. 많은 관심사가 갈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로 관심 갖는 부분은 사실 뭐 대장주고 실적 발표 일찍 하는 삼성전자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액면분할한 뒤에 이게 지금 뭐 6만 원 갔어야 된다, 5만 5천 원 갔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주가는 4만 4천 원, 4만 6천 원 사이 박스권에서 갇혀서 네. 개미 부덤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번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모두가 관심을 갖는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이제 이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이 크죠. 자꾸 우리가 지금 접하는 리포트나 무슨 뭐 보도를 보면은 어쨌거나 뭐 정점은 쳤다 하는 그런 식의 분위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중국산 반도체가 언제부터 쏟아져 나올 것인가, 수요는 지금처럼 계속 탄탄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이 반도체는 참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기름값, 유가가 오르는 거는 최악이죠. 예. 그런 상황 하에서 자, 오늘 나온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는 빨라요. 바로 달 바뀌면 첫날 해주죠. 그 전월 수출입 동향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빠르고 또 정확한 나라도 드문데 우선 이 그래프를 보시죠. 우선 이거는 이제 수출액입니다. 자, 9월 달에 8,500만 달러. 이 전년 대비 한 8.2% 정도 감소를 했네요. 예. 아무래도 추석 연휴가 컸죠. 조업일수 측면에서 좀 크고 수출 물량으로 치면은 더 많이 줄었습니다. 16% 감소했고 여기 이제 막대기가 나오는데 전년비 이제 증감률이죠. 한 번씩 이렇게 마이너스를 갈 때가 있어요. 그죠? 한 번씩 마이너스가 갈 때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로 따지자면은 그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서 결국 마이너스 8.2% 전년 대비 줄었다는 것이고, 제가 이제 이 그래프를 갖고 온 거는 이 와중에 한 506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우리 월 수출액의 지난달 한 124억 불 정도가 반도체 수출이에요. 와. 이게 24.6%입니다. 매달 이렇게 관련 기사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월 따라 한 낮을 때는 22%, 높을 때는 한 27%. 예. 심지어 그래서 사람들이 야, 한 30% 정도나 돼? 반도체가?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은 어쨌거나 전년비 한 25% 가까이 늘면서 그나마 수출 감소폭을 낮췄다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있었으나 수출에 있었으나 그리고 증시에 있었으나 반도체가 정말 비중이 크다는 것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를 먹고 사는 나라이기도 하고 앞으로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그냥 주가를 한번 보시죠. 뭐 종목별로 이렇게 제가 안 들고 옵니다만 위클리로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액면 분할이 이 무렵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액면 분할 이후에 결국 한 300만 원에 육박하던 이 삼성전자를 한 5만 원대, 5만 원대 주가가 되니까 개인들도 많이 샀고 그게 지금 그 레벨 아래에서 계속 나오니까 아까 정덕현 그 말씀하신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거나 이 선이 깨진 거는 아픕니다. 이 선이 깨진 것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큰 그거 하고 위클리로 구름대도 하회했고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요새 이렇게 생각합니다. 44,400원 외우기도 쉽네요. 44,000 삼성전자 주가 44,400원 중심으로 그 위에 그나마 뭐랄까요, 삼성전자 주가가 있으면은 그래도 2,300에서 약간 위쪽이고 코스피가 그 아래쪽이면 2,300도 하회하는 약세장이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SK 하이닉스도 같은 흐름이죠. 그나마 오늘은 삼성전자 대비 이렇게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는 모습입니다만 이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이 추세는 현재 깨진 상황이고 이 조정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번에 그럼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이 구름대가 그래도 지지 구간을 형성해 줄 것인가? 뭐 그런 상황인데 월가에서도 지금 IT 반도체 관련주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지금 좀 혼조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모처럼 점검을 해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닷컴 버블 무너지기 전에 레벨을 살짝 올라서 있는 국면인데 여기서 지금 좀 시장이 좀 고민하는 양상이죠. 갈까 말까. 네, 갈까 말까. 뭐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우리 코스피의 비중 큰 저 두 종목이 저렇게 지금 같이 고민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결론은.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나서 뭐 이번에도 뭐 17조 정도는 넘을 것 같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실적도 예상하더라고요. 예, 한번 시장 반응이 궁금합니다. 예, 외국계에서 오히려 더 좀 안 좋게 지금 보고 있었으니까 그쪽을 갖다가 이렇게 비트하는 훨씬 좋은 실적이 나왔을 때 과연 외국인들이 이쪽으로 매기가 쏠리느냐 하는 부분이 포인트겠어요. 대체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치 부합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랬으니까요. 요걸 한번 잘 저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9월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석 연휴도 있었고 국내외적인 이슈들이 다양하게 누르고 있었는데 10월도 마찬가지로 사실 가고 있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10월에도 국내 시장이 뭐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긍정적인 전망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열어봐야 된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좀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제적인 요건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개선되면 좋을까요, 우리 시장은?
글쎄요. 일단 미중 무역전쟁 저쪽에서 계속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 주거니 받거니 해서 악화만 되어 왔는데, 예. 이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하는 식의 태도를 갖다가 양국에서 보이기 시작한다면은 시장 분위기는 확 좋아질 수가 있겠죠. 예. 분명 지금 저거는 미국과 중국 양국 다 속으로 골병 드는 거는 분명합니다. 서로 관세 때리고, 지금 하다못해 미국만 하더라도 중국이 관세 부과하면서 나가질 않으니까 곡물들이 막 여기저기 창고에 재고가 막 쌓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결국에서 또 이 금리의 문제죠. 금리의 문제인데, 이거 지난주 나왔던 이 FMC 점도표, 예. 이거 한번 다 점검하셨겠지만, 이 점도표의 중간값,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이른바 중간값인데요. 지금 연내 한 번 더 올릴 것이고, 그래서 결국 2.25에서 2.5%로 갈 거다 하는 전망이고, 내년에도 한 칸, 두 칸, 세 칸, 25픽에서 3번 정도는 더 올릴, 그 다음 후내년에도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정도의 연준의 의지. 예. 단,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2021년 점도표에서는 2020년에서 변화가 없는, 그래서 대충 이제 2020년을 갖다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쯤까지가 지금도 소위 말해서 경기 건물 아니냐? 계속 얘기 나오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건물인데 그러면 언제 끝나는데라고 했을 때, 저 이제 2020년 얘기 같은 걸 하는 겁니다. 단적으로 2020년을 얘기한 게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죠. 지금 자산 규모로는 레이 달리오가 브릿지워터의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뭐 공개적으로 TV 같은 데 나와서 2020년을 얘기하고, 또 그때쯤 가면은 뭐 달러도 아주 약해질 거야, 이런 얘기들이 은근히 월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컨센서스입니다. 근데 뭐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시장이 몸담고 있는 분들이 2020년에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무슨 판단을 하는 거는 전혀 아니죠. 예. 우리한테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달러가 약세로 간다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듣지만, 달러가 약세로 안 가는데 어떡합니까?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에요. 오늘 뭐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는데, 이게 이제 로이터 기사에서 한번 가져온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미국 증시, 뉴욕 증시의 상장 기업 숫자예요. 예. 2000년대 접어들기 전에 한 8,000개 정도에 육박했던 게 지금 한 4,300개 수준? 쪼그라들었네요. 즉, 상장 기업 숫자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고. 예. 이 그림도 한번 보시죠. 자, 위쪽에는 이제 시가총액 좀 작은 골드만삭스, 뭐 트래블러, 캐터필러고, 밑에 아래쪽이 제일 밑에는 GE, 제너럴 일렉트릭, 마이크로소프트, 파이자, 애플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서 이 회색 막대는 좀 더 큰 회색 막대는 2009년 당시에 그겁니다. 주식. 예. 주식 수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오렌지 색깔은 지금 최근에 이 회사의 주식 수란 얘기입니다. 대부분 줄어들었죠. 그러네요. 예, 대부분 줄어들었습니다. 뭐 브라이전 같은 경우는 약간 얘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줄었다는 얘기는 이게 전부 자사주 매입이에요. 자사주 매입으로 해서 소각되고 해서. 소각시켜버린 거죠. 자, 그러니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거 하고, 지금 이런 통계도 재밌습니다. 금년 들어 8월까지 미국 증시에 새로 공급된 주식 한 1260억 달러? 그런데 8월까지 해봐야, 그렇다면 이제 뭐 한 2천억 달러 겨우 넘겠죠. 그렇죠. 많아봐야 3천억 달러인데, 금년에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하겠다는 게 한 1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 이 얘기는 뭐냐? 주식 사겠다는 돈은 많은데 살 주식이 없는 거예요. 미국 주식 잘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죠. 예. 그리고 또 아까 이 그림이 왜 나오겠냐 말이죠. 상장기업이 왜 이렇게 줄어드냐. 즉, 이런 얘기는 결국 워낙에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가 너무 낮고, 돈이 많이 풀렸다. 예. 자, 상장해가지고 규제 당국에 규제 받아야 되고, 주총할 때마다, 아니면 주총이 아니더라도, 예. 또 이렇게 별난 주주들, 뭐 행동주의 주주들, 얼마나 감나라 배나라. 그래도 증시 상장을 하는 이유는 뭐죠? 그 기업이 증시를 통해서 자금을 갖다가 조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워낙 금리가 낮으니, 야, 차라리 대출 받자. 야, 차라리 회사채 발행을 해라.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상황이라서, 저걸 보면은 미국 주식이 쉬지 않고 저렇게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미국은 이해가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그 얘기는 뭐죠? 그만큼 저금리라는 것이 주가가 계속 오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앞으로도 연준이 적어도 서너 번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은 얼마나 맷집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주요 핵심 관전 포인트들을 뭐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하나씩 짚어주시면서 이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리포트나 아니면 그래프를 통해서 좀 쉽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결국엔 경기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지표들 발표가 있을 거고요. 뭐 고용 지표부터 해서 발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사실 시간 관계상은 조금 빠듯할 수 있겠는데 짧게라도 이탈리아 상황 지금 안 좋잖아요. 그것까지 지난주에 완전 4%대로 폭락했더라고요. 그거 살짝 짚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이탈리아는 언제든지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튀어나올 수 있는 악재예요. 잠재된 악재고. 기본적인 이탈리아 지금 오성운동과 동맹 두 포퓰리즘 정당이 연정을 이루어서 가고 있습니다만, 핵심은 그거죠. 펑펑 쓰겠다. 그리고 EU에서 말하는 규정 안 지키겠다. 뭐 EU의 규정 GDP 대비 3%는 넘지 마라 재정적자, 그 안에 2.4%니까 괜찮지 않느냐. 그러나 이미 거기에 비해서 너무 많아요, 빚이. GDP 대비 130%가 넘는 국가 부채. 그런 상황에 앞으로 감당이 안 되는데도 일단 쓰겠다. 저소득층 그냥 우리 돈으로 한 100만 원 가까이 그냥 주겠다. 극도의 포퓰리즘이죠. EU는 갈지도 않겠답니다. 시장이 이탈리아를 갖다가 판단해 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점잖게 얘기했지만 시장이 알아서 이탈리아 혼내란 얘기입니다. 주가 빠지고 뭐 국채 가격 똥값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쟤들 저렇게 못하게, 시장 무서운 줄 알아서라도 저렇게 못하게 하라 하는데 뭐 시장 무서워할 애들이 아니죠. 그런 상황이라서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쨌거나 그게 지금 이제 유로에 조금 오히려 유로가 약세, 달러 인덱스가 강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저쪽 답 없습니다. 답 없고 계속 저렇게 가는 거고, 그냥 유럽, 특히 이탈리아 문제는 그러려니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오히려 저거는 이제 예정된 악재, 잠재된 악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냥 안고 가자. 안고 가자. 그리고 쟤들한테는 답 없다. 답 없다는 생각과, 그리고 저거 갖고 뭐 사실은 그것 때문이 아닐 거예요. 사실은 이탈리아 탓을 하는 거고 뭘 이런저런 탓을 하는 거지만 최근에 이제 분기 말에 조금 달러 유동성이 부족했던 이런 것부터 있습니다. 조금 이탈리아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시죠. 아마 시장이 한번 혼을 내줄 겁니다. 그게 이른바 전통적인 채권시장 야경단이죠.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이탈리아 시장이 많이 휘청을 하면서 시장에서 오늘장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게 있느냐라고 봤는데 그 부분은 없는 것 같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명쾌한 또 답을 해주셨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